대통령실이 지난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종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주 김의겸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에 대해 조명을 활용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12월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대통령실 관저 위치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각각 고발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다른 종목 우리기술 주가 조작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청담동 술자리 허위 발언도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거듭 추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이제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허위 발언까지 모아서 고발을 할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허위 발언만 고발을 할지는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방비 폭등한 이유가 다 있었는데요. 문재인 좌익 정권이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2021년 3월에서 4월에는 원료비를 전월 대비 12%를 요청했고 5월에서 6월에는 4%, 7월에서 8월 20%, 9월에서 10월 34%, 10월 49%, 11월에서 12월 88% 등 2021년에만 6차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에는 원료비를 4% 올려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를 깎았습니다. 이후 가스공사는 계속되는 국제천연가스 요금 폭등에 2022년 1월에서 2월 86%, 3월 71% 인상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가스 요금은 거듭 동결됐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좌익 정권이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10차례나 묵살한 데 이어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도 8차례나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겼다고 비판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지율 떨어지는 일은 절대 안 했던 민폐왕 문재인. 지지율에 목숨 건 문재인이 너무 큰 똥을 싸놨네라며 지지율 떨어질까봐 강제로 막아넣지 다 아는 사실이다. 언젠가 터질 폭탄이었다.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면 안 터질 줄 아나? 자기 임기 5년 동안만 안 터지게 해놓은 거다. 대가리 참 잘 굴렸지라고 비꼬며 격분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대장동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헛소리, 개소리 날리던 이재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이재명은 과연 조사를 당당하게 받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검찰 소환 조사 때처럼 이번에는 33쪽 진술서만 낸 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심으로 곰탕 먹을 때는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한편 이재명이 28일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입회한 변호사가 과거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왜 이재명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포진해 있는 걸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이재명 인맥들입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전날 이재명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이 최종 결제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또 이재명이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에 최측근 정진상, 김용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검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이유인데요.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이재명이 명확히 답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이재명 측에 2차 출석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구속영장엔 성남지청이 소환 조사를 마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공소사실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피의자 신문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출석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답 대신 길을 막지 마라는 다소 고압적인 태도의 영상도 찍혀 애꿎은 기자들에게 화풀이 하는 거냐며 온라인 네티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긴 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이 지난 28일 검찰 소환 때 진술서만 제출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검사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을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다고 비꼬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받으며 한 것이라고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민 것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 진술서로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사건을 2건이나 조사하는 데 10시간 걸린 것을 두고 고의 지연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지가지 한다. 차라리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하기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자에게 떨어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검찰청을 나올 때는 막지 마세요라고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 던졌다며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자신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검찰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본인이 지은 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한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지칭한 이재명을 겨냥해 이재명이 기막힌 적반하장이라며 자신이 민주화 투사라도 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동근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28일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하면서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동근 교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재명도 후보로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권이 왜 독재 정권이냐라며 윤석열 정권이 독재 정권이면 이재명은 민주화 투사라는 말인가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난장질이 민주화 운동이라도 되는가? 이재명이 공직에 있을 때 저지른 범죄 혐의로 소환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재명이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 눈에는 이제 이 나라는 협잡군에 의한 협잡군을 위한 협잡군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장동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했다. 이런 오만방자한 인간이 있는가라며 그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 조사받지 말고 진술서 제출로 가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탱탱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매월 4회 이상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